이강인이 손흥민과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에 대해 이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이 정치계에서 이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사태에 대하여 입을 열면서 정치권에 계속 빗대어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가 얼마나 많은 온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큰 화제가 됐다라는 거죠. 이 정치계에서는 항상 사회적인 이슈에 빗대어 자신들의 파에 관련된 또는 정치계의 현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이걸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요, 잦아들래야 쉽게 잦아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몇몇 분들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다뤄달라. 이 사태가 이대로 덮이게 된다면 온 국민들의 정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언론에서도 꺼리가 되지 않으니 슬슬 이야기를 접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론 보도는요,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극상은 못 참는다. 도대체 국민들은 왜 이 축구 대표팀에 폭발하게 됐을까? 자, 뭔가 일러스트로 그려진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 그리고 굉장히 뿔나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이 한 컷의 만화 한 장에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용서해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 지난 21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서 이른바 탁구 게이트가 터진 후 처음으로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만나 사과한 소식이 알려졌죠. 핵심 당사자들이 화해를 했다지만 이강인을 향한 여론의 비난은,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 흥민이가 용서해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다수는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만 한다. 병역 면제를 박탈하고 군입대 시켜라. 국대에서 영원히 뽑지 말아야 한다.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곤 합니다. 이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과 차세대 핵심으로 꼽히는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도중에 충돌한 이 탁구 게이트는 한국 사회의 담론장에 그야말로 불을 질러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직장인은요, 단톡방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 친구와의 술자리에서도 아직까지 이강인과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힘들다라는 말도 했고요. 평론가들조차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아시안컵에 대한 실망감만으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국민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어딜 감히 당돌한 MZ세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가버린 슛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탁구 게이트가 터지기 전만 해도 이강인 선수는 귀엽고 당찬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키운 슛돌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를 응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건 속의 이강인의 모습은 당돌한 MZ세대라고 포장하기에는 너무 나갔습니다. 감히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팀의 주장인 손흥민의 이 팀 미팅 소집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하여 명상을 하거나 차분히 경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대충 저녁을 먹고 탁구를 2시간 넘게 쳤다. 주장의 말에 대들고 손까지 내질렀다. 이강인은 또 그걸 부인했다. 그런데 주장의 손가락은 탈구가 됐고 다음날 동료들과 태연히 물병 던지기 놀이를 하며 축구장에서 깔깔대는 모습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팬들은 외쳤습니다. 이강인을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하라. 평론가 A씨는요, 단합과 위계질서, 이날을 중시하는 기성세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강인의 행동을 조직의 근간,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신호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이 된 거죠. 퇴출, 배제, 강제 입대와 같은 과격한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 전통적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최근 개인주의와 합리, 효율을 내세우는 MZ세대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일을 하면서 MZ세대인 직원을 썼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았거든요. 아마 많은 기성세대 분들은 더욱더
이 혼란스러움을 겪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이 탁구 게이트는 결국 조직 생활에서 겪는 분노와 혼돈의 경험과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건드렸으니 더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능력 못지않게 태도가 중요한 법인데 이강인의 태도는 국민이 대표팀에게 기대하는 상징성, 애국심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시안컵에 진중하게 임하는 고참 선수들과는 달리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나 진지함이 보이지 않은 것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 30대 직장인은요, 예전에 대표팀에서 부진한 선수는 국민께 죄송하다, 다음 경기에서 분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부 젊은 선수들은 팬들이 비난하여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식의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눈가리기 아웅의 사과문, 입장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공개가 됐었죠? 결국 화만 돋군 사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진 데에는요,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당했던 건 게시물이 아닌 스토리로 올려서 하루 만에 자동 삭제가 됐다라는 거죠. 축구팬들 사이에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한 것이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런던으로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사과했고 인스타에 다시 게시물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냐?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세 번째, 옛 주장에게 대든 손흥민의 소집령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강인을 과도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수파들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강인을 향한 기성세대의 꾸지람에 이들은 조목조목 반박했기 때문이거든요. 탁구, 감독이 저녁 먹고 자유롭게 시간 보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경기 전날 탁구를 하든 명상을 하든 컨디션 조절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경기력으로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경기 전날 팀 미팅을 소집한 주장 손흥민의 행보에 대해 이 소수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님들은 점심시간에 밥 먹고 쉬려는데 상사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회의 좀 하자, 그러면 화나지 않나요? 다음날 경기가 걱정됐다면 주장 임의로 회의를 할 게 아니라 감독에게 공식적인 팀 미팅을 요청하는 게 맞는 절차였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배이자 팀 주장에게 그렇게 대드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자기 팀 주장한테 대들고 다퉜던데 그건 왜 가만히 두나? 동료끼리 스스로 부당하다고 느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2019에서 2020년 시즌에 이 팀 주장이던 골키퍼 요리스와 충돌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왜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지 않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손흥민도 맞서며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손흥민도 이강인과 화해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무능한 상사 클린스만 전 감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감독이 이걸 잘 조율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능한 상사와 무능한 협회의 콜라보레이션은요, 결국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는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라는 외국 명장이 탈권위적, 수평적 질서와 소통 리더십을 구축해줬는데 이번 탁구 게이트는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 전반의 리더십이 표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국민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결말 역시 한국다웠다. 대인배 흥민이 형이 부족하지만 장래가 밝은 동생 슛돌이를 크게 품어줬다. 한 네티즌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자기들끼리는 금세 화해했네. 이러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몇몇 말은 공감이 됩니다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뭐
MZ세대들끼리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에게, 그것도 팀장에게 손을 날리는 후배가 있을까요? MZ세대가 이걸 공감할까요? 본인들도 굉장히 분개해 할 겁니다. 요즘엔 오죽하면 젊은 꼰대라는 말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사태를 그냥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으로만 보기에는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 선수와 다퉜다가 경제적 손해를 분석한 글이 올라온 거죠. 실제로 보니 손흥민 선수와 다툰 이강인의 경제적 손실은요, 베트남 언론에서만 1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100억 원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베트남 일간지에서는요, 이강인은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징계와 별도로 손흥민과의 다툼으로 인해 이미지 훼손 때문에 무거운 경제적 처벌을 받고 있다. 통신사와 치킨 브랜드, 게임 광고를 더 이행할 수 없게 된 이강인의 손실 규모를 연간 25억 원으로 내다봅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회사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다른 기업 관련액을 합하면 이강인은 손흥민과의 사태로 인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금전 문제는 광고주와 잘 협상을 한다면 한국에서 이강인의 명예는 사실상 거의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줄어들진 몰라도 커리어 발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럽 5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국 선수가 국내 홍보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암담한 상황이다. 놀랍죠?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하나가 탁 머릿속에 스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죠? 일각에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결국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런던까지 날아가 사과하게 된 건 광고 위약금 때문이다. 이거 이렇게 지금 결론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강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은요,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형 선수였는데 아직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찍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락으로 가게 되며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면 뭐 어느 팀에서 이강인 선수를 불러다가 선수로 기용을 하겠습니까? 이 클럽 리그라는 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기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굿즈나 관련 유니폼, 이강인 선수의 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가격만 20만 원 정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인기도가 중요한지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시아권에서 20대의 이 젊은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상을 유럽 리그에서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인기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성이 바닥이네. 아시아권에서 인성을 논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 타격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그저 광고 때문이었나?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건데 정말일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축구 전문가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기자가 이강인 사태의 이 화해 전말 깜짝 논란 썰을 풀어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언급한 멘트들인데 썰이 아니라 팩트라고 언급하고 기자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강인 선수 사태를 보면서 선수와 선수끼리만 만나서 화해를 했다. 협회에서 뭐 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정몽규 회장이 황선홍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냐면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서 같이 게임을 해봤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강인과 성과를 낸 감독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어봤고 결국 황선홍 감독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익 선수 이야기가 나왔고 이재익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강인아, 지금 보니까 좀 안 좋아. 그러니까 꼭 사과를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게 된 것이다. 이재익 선수의 말을 듣고 사과를 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도 나름 협회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익 선수가 전화를 한 것까지는 팩트이며 이강인 선수가 이재익 선수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런던 비행기를 타고 갔을 수도 있고 계획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강인 선수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지금 이강인 선수 옆에서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 예전에 대한축구협회 안에 있었던 분이다. 나이키 담당자가 있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이강인 선수와 아예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나이키와 대한축구협회에서 일을 했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선수들과 다 친할 수밖에 없다. 그 친한 선수 중에 당연히 손흥민 선수도 있었을 것이고 김민재 선수도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게 됐을 거다. 쉽게 말해서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 정몽규 협회장이 황선홍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재익 선수를 추천하여 이재익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통화를 하고 난 뒤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날아갔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빠진 추가 내용이 있다고 해요. 지금 보면 아무도 지금 사실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오피셜, 공식처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강인 선수가 손을 날렸다라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사실 선수 하나를 거의 바보로 만든 셈이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얼굴로 손을 날렸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재가 필요하니까 취재를 하겠지만 내용이 다 다르다. 누구는 멱살 잡았다. 누구는 소리 날아갔다. 누구는 피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먼저 뭐라고 했다. 손흥민 선수가 먼저 손을 날렸다. 얘기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며 이강인 선수 옆에 설령우, 정우영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수가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얘기가 다 다르고 있다. 영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확실한 게 어렵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부분이죠. CCTV를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왜 공개를 못할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꽤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실 이 양상에 대해서 뭐 이강인 선수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강인이 굉장히 억울해했던 이유. 보니까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것 같아요. 숙소 사진이 나오고 있고 숙소 내에 있는 옆방에 탁구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쉬는 공간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은 오후에 철저히 개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선수는 바둑 장기를 두고 또 어떤 선수는 탁구를 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탁구를 치며 특히 이강인 선수가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노래방 기계도 공수해놨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뭐 감독 입장에선 선수들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매우 강하게 훈련하며 오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휴식도 훈련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이 변명이 아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지침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 사태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무엇이 이유가 됐던지 간에 지금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락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완전히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이 탁구대에서 벌어진 또는 이 공동룸에서 벌어진 CCTV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팩트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매우 궁금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공명심과 이강인을 향한 삭지 않는 분노. 이런 칼럼이 또 올라왔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용서했음에도 왜 계속해서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 어떤 분들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강인이 사과했으면 됐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국민들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런 사과문 한 장과 사진 한 장으로 이 국가대표의 책임을 퉁칠 수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제 영상의 댓글 반응대로 항상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댓글에서 이강인 선수 이야기 지겹다, 이제 이강인 선수 용서받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 저는 과감히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영상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강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칼럼을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실 쉬쉬하고 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만 살펴봐도 사실 사소한 언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멱살을 잡고 손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크게 번진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탈구가 됐고 하루아침에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까지 쓰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까지 날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며 손흥민 선수가 후배를 흔쾌히 용서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뒤 격하게 안도하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갈등이 해소된 뒤에 찾아오는 행복감을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이토록 흐뭇하고도 극적인 화해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불안과 불만을 느낄까? 일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조회수가 수만 뷰씩 나오며 댓글은 수백 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분개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거세게 충돌한 사실 자체가 상궤를 너무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작 탁구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조직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에선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통솔력이 뛰어난 감독이 필요하며 조직 내의 기강이 필요한 것이죠. 하물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요한 국제대회를 치르는 국가대표 축구팀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경기를 하루 앞두고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온 국민이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하여 다시 되돌아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타이밍도 몹시 나빴고 순식간에 급발진한 다툼의 전개 영상이 이 뭔가 좀 고약하다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소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파가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64년 만에 찾아온 대륙컵 우승 기회를 뻥 날려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약체로 여겨진 요르단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참패한 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참패 이후 곧바로 터져나온 선수들끼리의 탁구 사건이 사실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마저도 볼썽사나웠다라고 합니다. 분란을 일으킨 당사자는 진정성이 결여된 일회성 사과문을 덜렁 내놓았고 문제가 커지자 법적 대리인을 통해 어설픈 해명을 내놓은 것이 도리어 분개함을 부추겼으며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국가대표 감독은 선수 탓만 뱉어놓고 경질되었고 이 모든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축구협회장도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음에도 어떠한 수습책 하나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축구 팬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는 분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새까만 후배가 감히 팀 내에 최고참 선수에게 한 행위에 분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들 사이의 다툼이 실제로 다음날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친 점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라고 목청을 높이게 됐죠. 손가락이 탈구되는 고통까지 더해진 손흥민 선수가 안쓰러워 후배 선수를 비난한 이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강인 선수를 열렬히 응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급 프랑스인이 비판받기도 했죠. 결국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인간의 도덕적 감정을 깊이 연구했던 다른 연구가가 떠오른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팩트는 이겁니다. 사실 그만한 부와 엄청난 경제적 수입과 명성과 인기를 동시에 누리는 슈퍼스타들이죠. 이 스타 선수들이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영광스러운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라면 수천만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책임감을 이강인 선수가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들은 대중들의 지나친 변덕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귀염둥이 막내 동생 같은 축구 스타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스포츠계의 스티븐 유승준이라고 빗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인물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대중적인 분노에 직면하는 경우는 너무 많기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숱한 빅히트 상품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듯이, 축구라는 흥미로운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선 많은 국민분들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배신감에 큰 분개함을 느꼈지 않았나. 그리고 온 대한민국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 경기인 축구라는 항목이 더욱더 이번 사태를 촉진시킨 원인이 아닌가. 칼럼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책임감 없는 감독 클린스만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혹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망에 오르자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중국인들은요, 우리나라 국대가 쓰레기통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분개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클린스만 감독은요, 책임도 지지 않았고요, 성적도 엉망진창인 최악의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감독직 후보에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중국 축구팬들 여론이 그냥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해고된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어떻게 중국팀으로 올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자, 앞으로 축구 감독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사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독 누가 데려다 쓰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강인 사태에 며칠 전 유니폼을 샀다라고 당당히 고백한 연예인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그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뻑가라는 연예인입니다. 가수죠?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엄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축구에 관심이 없고 잘 몰랐는데, 스포츠를 잘 모르지만 파리에 간 김에 사람들이 꼭 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유니폼이라고 하더라. 4, 5만 원 할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나 하더라. 그래서 그걸 구매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니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선수가 화해를 하여서 지금은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 DJ 김태균 씨는 분위기가 좋아져서 팀이 하나가 된다면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 여론이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사과문을 보더니 인간성이 바뀌겠나. 자, 보니까 굉장히 황당합니다. 언제는 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더니 이제는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인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번 손흥민 선수의 탈구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문을 적었다라는 것을 보자 각종 SNS와 댓글에는요, 일본 네티즌들의 이 분개함이 터져 나옵니다. 이강인은 국민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광고가 내려가자 대단히 당황했을 것이다. 인간성이 절대로 갑자기 바뀔 것 같진 않다. 이후로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젊은 혈기인이 실수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축구도 인간성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난 팩트를 던지는 일본 네티즌의 글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사과문의 내용이 너무나 세련돼서 누군가 써준 것 같다. 이거 대필해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더 황당한 건 이 정도의 사과문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분별력과 자제력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상당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 작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그렇게까지 잘 작성된 사과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진작에 빠른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왜 진작에 애시당초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그런 최악의 행동을 이강인 선수는 했던 걸까요? 참 돌이켜보면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나. 여전히 대필 논란에 대해서 공감한다. 저건 대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참 그러한 것들을 보면 일본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을 보고서 인간성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기 전에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장유유서의 사상이 있다. 유교 사상이 있어서 일명 꼰대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정작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사과문을 딱 발표하니까 그 사과문을 읽어보더니 야, 이거 대필한 거 아니야? 인간성 쉽게 변하겠어? 광고가 빠지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요, 손흥민 선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2주간의 꿀 휴식과 재정비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준 가장 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와서 2경기를 치렀습니다. 직접 어시스트를 올리며 브라이튼전에선 2대1로 승리를 했고 황희찬 선수와의 울버햄튼전에서는 1대2로 패배를 했죠.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이후로 마음과 몸이 다 지쳤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강인 선수와의 사태에 짐을 훌훌 털어내고 꿀맛 같은 2주를 휴식한 뒤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결국 토트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사태 때 토트넘에 있는 팀원들도 굉장한 분개함을 느꼈고 토트넘의 감독이나 팀원들은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많은 증언들을 쏟아낸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 이 토트넘 선수들과 토트넘에 있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휴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오죽했으면 소니는 슈퍼맨이야. 토트넘 동료들이 찾은 손흥민을 닮은 이 사진들인데 보니까 해리포터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슈퍼맨의 얼굴을 합성한 요 사진이 가장 손흥민 선수와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인 중에 이 정도로 인정받은 선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박항서 감독이 지금 임시 소방수로 나설까 굉장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그 다음 감독 후임을 찾고 있는데 최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리그의 고문으로 선정이 됐죠. 하지만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박항서 감독이 다시 국가대표의 메가폰을 쥐고서 이 베트남의 고문과 국가대표 감독직을 함께 겸직하면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안 그래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던 정몽규 회장이 박항서 감독을 홀대했던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참 끝이 없죠. 정몽규가 밀어붙인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만에 하차했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중국에서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클린스만 후임에 홍명보, 김학범, 박항서 감독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실 박항서 감독을 뭔가 홀대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기사의 제목처럼 또 한 번 대한축구협회인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 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가까운 사이인 인사들이 거명이 됐고 이 동생인 정몽규 회장 역시 사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박항서 감독이 올 수 있겠냐라는 여론도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강인 선수 최근 모습 어떨까요? 손흥민과의 불화 논란에서 극적인 화해를 하며 이강인 선수 다시 선발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하고 나서 안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강인 선수를 출격시켰는데 이제는 아예 밝은 얼굴로 PSG 훈련장에 등장하여 시즌 6호 공격 포인트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벌써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것일까요? 아직 제 영상의 댓글들이나 다른 유튜버 영상들, 다른 뉴스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자, 이강인 선수를 봐달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 비판의 내용들이 더 많은 것도 상당한 팩트라고 보여지는데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지금 PSG 훈련장의 모습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과 화해했지만 광고 손절 역대급 위기를 겪은 이강인 선수. 아시다시피 위약금 10억 이상, 수십억 단위까지 물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극상 논란이 이강인 선수가 직접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사과하면서 아주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강인의 위약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이강인 선수의 위약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KT 역시 아직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뿐 뭐 위약금이 있네 없네 그런 결과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함께 국가대표 재소집이 되어 태국전에서 경기를 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만에 하나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뛰다가 예전의 성격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 비판 여론 빠르게 진화된 만큼 다시 잔불이 큰 불이 되어 굉장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 축구 새 과제는 바로 단합이다. 토론을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사태에 대해 어떤 분들은 선후배 사이의 단순한 문제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들끼리 거친 운동하다 보면 그 정도 다툼 비일비재하다. 하하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손흥민 선수와의 문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칼럼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막내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준 손흥민의 도량은 할 말은 많겠지만 모두 묻고서 용서를 구한 이강인의 용기도 두고두고 기억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집단 생활을 하는 이번 스포츠 선수들에게 사실 전화나 메시지로 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타이전에 나서는 대표팀에 소집이 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배들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스포츠 선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집단 활동의 해프닝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두 사람의 영향력이 스포츠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보통의 형과 동생처럼 다툼 뒤에 이신점심 화해를 하고 둘에 관련한 잡다한 논란을 한 컷의 사진으로 초월해버렸으니 역시 슈퍼스타답다. 실제로 이 이강인 선수에 관련된 유튜브 조회수가 급속도로 급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사과와 사죄를 하면 많은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축구대표팀을 비롯하여 단체 종목의 경기장 안과 밖의 질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도 주장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자유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느냐에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유럽이 메카라고 하여 유럽을 표준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맞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었던 한 축구인은 과거 자신을 전담하는 선수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임무가 경기 전 자신의 축구화를 깨끗하게 닦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흙 묻은 선배의 축구화를 닦게 시킨 것을 갑질러 본다면 오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배는 축구화를 닦아주는 후배와 친해지고 경험을 전수하고 때로는 돈도 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해외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선후배 질서를 보면요, 많은 이들이 지도자의 고압적인 방식을 복제한 선배의 횡포를 연상하곤 하지만 거꾸로 유럽 사람들은 선배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한국의 문화를 부러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 문화가 다 좋은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의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선수의 독특성을 끌어내는 것이 과제인 만큼 결국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론이 필수 가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감이 좀 되십니까?